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들은 부의 초월 차선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부의 초월 차선을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차, 나만의 방식으로 미리 읽기, 부의 초월 차선.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는 말은 사실 더 충격이었습니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인다는 말에 반은 동감, 반은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향한 재무지도 3가지, 인도, 소행차선, 추월차선을 더 살펴봐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는 200% 동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은 현대판 노예라는 말에 3번째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은 저희 생각과도 같습니다.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는 서행차선이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과연 서행차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서행차선에서 벗어나 부자를 만드는 지도인 추월차선을 타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은 따로 있다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추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씨앗에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부자가 복리를 활용하는 방식을 널리 알려진 방식과 비교해보고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의 법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한 속도 없이 탈 수 있는 멋진 길,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는 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는 말에 공감하고,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는 말도 역시 공감했습니다.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라는 말에 그동안 생각으로만 해왔던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행력이 최고 속도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읽기 1.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프롤로그는 부자가 되는 길에 지름길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목인 부의 추월차선은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뜻하는 것이죠. 추월차선으로 부자되기란 단순히 부동산으로 투자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하라는 일반적인 말들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스스로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의 충격을 받았고, 50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부의 추월차선이란 단어가 콱 하고 가슴에 와서 박혔기 때문입니다. 조디 포스터는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란 말을 했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있다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에서 고스란히 명쾌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을 타려는 나의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위안받고 함께 동행할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도 은퇴할 수 있다는 말은 요즘 파이어족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과도 큰 맥락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략과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르지만 말이죠. 2.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부의 방정식을 떠올리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주위에 정신 나간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의 초월 차선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럴 리는 없다며 나의 믿음을 깨뜨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MJ 드마코는 그런 시도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고,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취하는 사이에도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오직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을 하면서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이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리적 제한이 없는 인터넷에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는 일도 열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드마코가 훗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은 이때의 넓은 범위의 지식과 경험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에서든 성공의 실마리가 살아나는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어들인 경험은 새로운 부의 방정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부를 쌓을 수도 있다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부의 추월 차선에선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다. 드마코는 2000년 닷컴 버블의 회사를 $1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닷컴 열풍이 잦아들고 회사는 위기를 맞습니다. 드마코는 다시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고, 회사는 어떤 달에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된 것입니다. 2007년 회사를 다시 수백만 달러에 매각하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탔습니다. 4. 100만 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말은 곧 부의 방정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으며,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부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분명 수없는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 청년이 세운 회사를 $3000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 뒤에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냈는지, 창고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과 그 회사가 이율 21.99%의 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드마코는 말합니다. 100만 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의 공식을 체득해야 하는 것이죠. 5.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시작점, 신념의 변화. 루이스 캐롤의 아주 재미있는 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저는 이 말에 그만 빵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마음속을 읽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뭔가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때에는 어떤 것이든 먼저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드마코는 인도는 가난, 소행 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 차선은 부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념의 변화가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평범함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어떤 면에서부터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 절약 대신 투자, 노동력에서 기계를 발명하는 원리. 먼저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적금하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해서는 부의 추월차선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끼는 것만 한다면 그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부를 늘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간의 공식이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랬다가는 5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의 방정식에서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의 가치로 표시됩니다. 부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순이익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자산의 가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빠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피라미드를 짓는데 아주르는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사람을 쓰려고만 했고 추마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아주르는 무너졌고요. 추마는 8년 만에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부의 방정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노동력을 쓰는 것에서 기계를 발명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절약만 하는 방식에서 투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7. 추월차선에서는 생산자만 존재한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월차선에는 생산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가 추월차선은 아니고 생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생산해야 합니다. 사업체, 브랜드, 지적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등은 모두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4세의 실라 힌트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는 기술자가 되려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7개 주에 지사를 둔 사업체의 경영자가 되었고 후에 2,400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사업체의 가치를 상승시킨 생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산자가 되는 5가지 사업 씨앗은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임대 시스템은 가장 소극적인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임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드마코는 콘텐츠 시스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책은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부 넘게 팔렸고요. 작가인 J.K. 롤링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빈치 코드 역시 51개 언어로 번역되어 8천만 부 넘게 팔려서 작가인 댄 브라운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적 자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드마코는 회사를 매각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피닉스 공항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의 차를 대리 주차해주고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임대 시스템이었지만 운영 자체는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적 자원 시스템이 필요한 인력은 20명이었고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분석해 보는 것은 좋은 분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드마코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서행차선식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사업체의 주인 혹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업 시스템은 당신 대신 시간을 돈으로 바꿔준다는 것, 추월차선의 목적은 당신의 시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8. 부는 영향력의 함수로 늘어난다. 드마코는 추월차선의 기본으로 영향력의 법칙을 꼽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 가치는 영향력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가수, 작가들은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영향력이 곧 돈을 끌어옵니다. 영향력이 곧 추월 차선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생산자로서의 콘텐츠를 생산한 후에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빠르고 많이 그리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는 영향력의 함수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드마쿠는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으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지,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무언가를 느끼게끔 해주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마코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쫓는 것이 바로 영향력을 높이는 길이며 그것이 생산된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드마코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1. 기분을 좋게 해줄 것. 2. 문제를 해결해 줄 것. 3. 무언가를 교육해 줄 것. 4. 건강, 영양, 옷, 화장 등 외모를 발전시켜 줄 것. 5. 주거지, 건강 등 안전을 제공해 줄 것. 6. 사랑, 행복, 웃음, 자신감 등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것. 7.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 8. 삶을 편하게 해줄 것. 9. 꿈과 희망을 줄 것. 9.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용기. 부의 추월 차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바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말하는 시간에 투자하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결국 금융상품의 수수료로 수익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수수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투자 모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며 드마코도 그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마코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훌륭한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콘텐츠의 가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혹은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나의 돈으로 시간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나의 영향력과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이 부의 방정식을 늘 머리와 가슴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할 듯 합니다. 부자들은 부의 초월 차선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슴으로 부의 초월 차선을 깊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